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꿈꿨던 낚시 차터 선장의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들려드리려 합니다. 1. 스키퍼 자격증. SRL이 뭔가요? 뉴질랜드에서 소형 낚시 차터를 운영하려면 스키퍼 리스트릭트드 리머츠, 줄여서 SRL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최대 12m 길이의 선박을 제한된 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어요. 자격 취득 과정은 먼저 국내 해양 운항 레벨 4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IT에서는 이 과정을 26주 동안 제공합니다. 22주는 온라인, 마지막 4주는 실습 위주예요. 그리고 해상 근무 경험 200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메르타임 NG 구술 시험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입니다. 3. 어업 비즈니스 조건은 만약 상업용 어업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추가됩니다. 하나, 상업 어업 등록. 2. 어획량 할당량 확보. 3. 전자보고 의무. 아마추어 낚시 차터 운영은 취미로 손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가려면 MPI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27불, 서면 등록은 54불. 이 캐치업으로 간단하게 보고하면 끝납니다. 뉴질랜드에서 이 캐치업 시스템은 상업용 어업 또는 등록된 아마추어 낚시 차터 운영자가 어획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주관기관은 MPI 즉 뉴질랜드 농림수산부입니다. 5. 해상사고 발생 시 대처법. 만약 사고가 나면 VHF 채널 16번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2. 나의 선박 이름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3. 현재 위치, 사고 상황, 인원수,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면 됩니다. 구조는 코스트가드 NG가 담당하며 자원봉사자 2,000명, 구조선 100척이 연간 7,000명 이상을 구조합니다. 6. 선장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저는 낚시 차터의 꿈을 꾸며 약 6,000불 한국돈으로 500만원의 중고배 FRP 5.5m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자동 배수 펌프, 피싱 로드 홀더, 비상 등등 장비를 갖추느라 추가로 1,000불이 들었죠. 스키퍼의 자격증과 배를 구매 후 정비까지 다 마친 상태이니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7. 바다 위의 짜릿한 낚시. 입질이 왔을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찌릿한 느낌, 그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날 잡은 킹피쉬와 도미를 배 위에서 회로 떠서 소주 한 잔과 함께 먹으면 말이 필요 없죠. 8. 선상에서 생긴 웃지 못할 일들. 친구가 생선을 쿨러에 넣으려다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다 바다에 풍덩 빠지고 배 끄던 칼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젖은 옷 말리며 배 위에서 즉석 생선구이 파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9. 아찔했던 사고들, 그리고 선장의 꿈을 접게 된 이유. 선장의 길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타카푸나 와프에서 배를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같이 간 지인 오영이 배에 먼저 탔고 저는 트레일러를 주차하러 잠시 자리를 떴죠. 그 순간 파도가 밀려오며 램프 위의 배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영은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로프를 놔두고 배난간에 매달린 채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화 안으로 물이 차면서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간신히 배에 올라 오영을 끌어올렸지만 그의 지갑, 휴대폰은 물에 잠겼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끝내 보상조차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있습니다. 또 한 번은 바다 한가운데서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정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실수였던 거죠. 차터 선장은 손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운 좋게 다른 낚싯배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지만 귀향 중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코스트가드 NG에 SOS 구조 요청을 했고 멤버십 가입 덕분에 가까스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한 번은 브라운스베이에서 배를 론칭하려다 펌플럭을 끼우지 않아 배가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피싱클럽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비원이라 도움을 못 받았고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이런 일련의 사고들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는 걸요. 또 차터 보트를 운영한다는 건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맡는 일이라는 사실도 절감했습니다. 엔진은 반드시 브랜드 뉴, 출항 전 점검은 철저히, 정기적인 유지 보수는 필수고 경험 없는 초보자는 절대 혼자 출항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약 2년간 피싱 차트보트의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를 하며 운영해봤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몸소 느끼면서 선장의 꿈은 일장춘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넘기고 꿈을 접었습니다. 이제는 그 배의 명의도 완전히 이전했고 이상하게도 후련함이 나왔습니다. 낚시 차트 선장이란 꿈은 여전히 멋진 로망일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처럼 선장의 꿈을 꾸는 분들에게 작은 경고와 따뜻한 조언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도 바다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낚시 차트를 고민 중이신가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뉴질랜드 필살기 골프 티칭 프로의 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a friend down the bay.